간송 전영필 박사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훈민정음, 대한민국의 찬란한 문화유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요, 훈민정음이 정말 돋보일 수 있었던 것은 훈민정음 해례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에는 창제의 원리, 창제의 가치, 그리고 글자 모양 관련된 해석들이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훈민정음이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그 과학성, 우수성, 독창성에 있어서 세계가 깜짝 놀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훈민정음 해례본은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조선 왕조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조선 왕조에서 잘 보관되어서 현재까지 내려오고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는 겁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은 이분이 안 계셨으면 훈민정음이 어떻게 되었었는지 사실 알 수 없었을 겁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훈민정음의 우수성과 더불어 그 뒷면에 있었던 주인공, 바로 간송 전영필 박사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문화 독립 운동가입니다. 간송 전영필 박사는 소위 금수저입니다. 당대 부호였던 간송 전영필은 우리나라 문화재에 대한 애착이 매우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요, 우리나라 문화재의 가치, 그것이 대한민국의 국격이라고 생각했던 내면의 철학과 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간송 전영필 박사가 살았던 일제 시대에 있어서는 일제가 우리나라 문화재를 다 가져갈 수 있고 뺏길 수 있다는 그 생각이 더욱더 간절했기에 문화재 구입에 더욱더 많은 애정과 열정을 담았던 인물입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의 구입, 그리고 보관, 현재 남아있기까지의 과정은 그야말로 한편의 드라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943년도에 훈민정음 해례본을 1,000원에 팔겠다는 사람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중개상으로부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간송 전영필 박사는 옳다구나, 이것을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고 1,000원에 팔겠다고 하는 그 해례본을 11,000원을 주어지면서 이 해례본을 구입해오라고 주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해례본 책값은 10,000원, 그리고 수고비로 1,000원을 주게 된 거죠. 아니, 팔려고 하는 사람은 1,000원에 팔려고 했는데 수고비가 1,000원이고 그리고 팔려고 했던 가격에 10배를 쳐줘서 구입을 하겠다는 간송 전영필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거죠. 그만큼 훈민정음 해례본은 전영필 박사에게는 그만한 가치를 지불할 충분한 의미가 있는 문화유산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10,000원이면요, 그 당시 큰 기와집 10채를 살 수 있는 가격에 해당됐던 매우 큰 액수에 해당됩니다. 자, 그래서 전영필 박사가 이제 해례본을 손에 넣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이 사실은 매우 어려운 역경의 과정을 겪게 되는데요. 1942년도에 조선어학회 사건이 있은 다음에 일제의 한글 탄압은 더욱더 심해집니다. 삼엄한 경비와 감시가 이루어지는 그때 전영필 박사는 이것을 공개했다가는 바로 일제가 불태워 버릴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비밀스럽게 간직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매우 조심스럽게 보관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광복 후에 공개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요, 그리고 나서 6.25 전쟁이 반발하고 이제 피난길에 오르게 됩니다. 당연히 전영필 박사도 피난길에 오르게 되고 해례본도 피난길에 오르게 되는 운명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피난길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해례본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는 사실 매우 쉽지 않은 행동과 생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영필 박사는 이 훈민정음 해례본은 반드시 보관하고 후대에 계승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낮이고 밤이고 해례본과 함께 동고동락을 하면서 지켜냈습니다. 낮에는 품고 밤에는 오동나무 베개 속에 보관하고 하면서 끝까지 전영필 박사는 훈민정음 해례본을 지켜낸 문화 독립운동가이고 문화 보국을 실천한 대한민국의 기업가입니다. 요즘 들어 소위 금수저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사회 지도층들, 사실 좋은 뉴스도 있지만 좋지 않은 뉴스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과 절망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영필 박사는 금수저, 소위 대한민국 지도층은 어떻게 사회를 환히 비춰주어야 하는가, 그리고 당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간송 전영필 박사가 문화 보국이자 문화 독립운동가로 우리가 존경하고 가슴속에 새길 수 있는 인물이 되는 것이죠. 대한민국의 삶은 이래야 한다 라는 모습을 몸소 실천했던 간송 전영필 박사,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성북동에 위치한 간송 미술관, 여러분들 한번 방문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5천만이 반드시 가야 할 장소 중에 하나가 간송 미술관입니다. 미술관을 방문해서 간송 전영필 박사의 그 정신, 그 철학을 내 삶에는 우리 후손들은 어떻게 담아서 실천해 갈 것인가, 그리고 나는 내 삶에 있어서 어떤 흔적을 남길 것인가. 특히 대한민국 지도층 분들은 간송 전영필 박사의 그 생각을 마음속에 깊이 새겼으면 좋겠고요. 이러한 멋진 그리고 위대한 분이 우리의 선현이라고 하는 것에 커다란 자부심을 느꼈으면 합니다.